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쓰면 이루어지는 감사일기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애나킴 강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분이 의상학을 전공하고 케빈 클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취업을 해서 입사를 하게 돼요. 그 회사에서 정말 초창기 멤버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11년째 됐을 때 그때 여성 최연소로 그것도 최연소 여성 임원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도 오랜 시간을 그 회사에서 다니시다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2015년에는 패션 업계, 오랫동안 다녔던 패션 업계를 정리를 하시고 그쪽에서 나오셔서 감사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이에요, 이 책은.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기 전과 감사일기를 쓰고 나서, 그리고 감사일기를 쓸 때 어떻게 썼는지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감사일기를 쓸 때 감정일기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를 감사한 내용들을 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감정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일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1분에 1300단어를 생각을 한다고 해요. 1300단어 엄청나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쓸데없는 잡념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진실이고 다 사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상상인 것도 많고 그리고 쓸데없는 잡담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진실이 아닌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그리고 앞으로의 우려한 걱정, 불안들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상상에 불과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때 많이 생겨나느냐? 불안할 때, 그리고 두려움이 있고 부정적이고 또 화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감정들이 일어날 때 특히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는 그렇게 잡다한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평온하고 좋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쓸데없는 걱정이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그런 잡다한 쓸데없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적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거에서는 불안, 초조, 두려움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때문에 그러한 잡다한 생각들이 또 떠오른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머리 아프게 머릿속이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런 것을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또 내 몸을 피로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안 좋은 감정들을 흘려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화나는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한 것들이 제대로 눈에 안 보여요. 화가 막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 여러 개가 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제대로 보여지지도 않고 찾을 수가 없어요. 왜? 화의 분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분노나 화 아니면 속상하고 상처 있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면 글로 적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음으로 인해서 생각의 정리도 되고 그리고 나서 다 적고 나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적는 거예요. 적고 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리산 쌍계사의 워로스님의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트레스는 실체가 없다. 스트레스는 실체가 없다.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된다. 그러나 바라보면 사라진다. 네,
참으면, 뭐 불안이나 걱정, 뭐 화 그런 것들을 참으면 내 안에 독소가 쌓이잖아요. 나를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을 분출을 하면 어떤 타인이나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물건한테 이렇게 분출을 하면 그것은 또 나한테 업이 된다는 거죠. 그 행동에 대한 나의 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안이나 걱정, 뭐 분노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그것만으로도 분노는, 화는, 그리고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만 봐도 충분히 그러한 것들이 작아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작가님도 어떤 그런 프레젠테이션 자리가 있었는데 아시아에 있는 그런 팀장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표를 해야 돼요. 케빈 클라인 코리아 팀에 있는 그런 뭐 실적이나 영업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사장님이 하시고 일부는 이분이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영어로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떨리고 긴장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 에나킴 귀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발표를 하다가 떨리거나 불안하면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떨리는 건 아주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이분은 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그게 약효가 없으면 어떡하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막 하고 있는데 그냥 떨리면 불안하고 막 떨리고 그러면 내가 불안하구나, 지금 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떨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떨리면 떨리는구나, 내가 떨리는구나 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한국 시장 우리가 다 제일 잘 아니까 조금 틀려도 저쪽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아시아권 그런 영업팀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잘 모르지 않냐고, 한국 실정은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상관없다고, 조금 틀려도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대요. 내가 떨리면 떨리는구나, 긴장됐고 두려웠구나,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때 알았대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그때 경험을 하고 그러면서 성공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한 감정들,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정들을 인지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그런 감정들이, 안 좋은 감정들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이분은 감정일기를 어떻게 쓰셨냐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 팀장, 다른 부서의 팀장이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니까 매출이 그것밖에 안 오르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쁘죠.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거기에 대한 반박을 못하고 따로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속으로는 막 화가 났죠. 그래서 그 감정에 대한 일기를 쓴 거예요. 오늘 홍부장이 우리 부서 업무에 대해 인신공격 같은 발언을 해서 자존심이 엄청 상했다. 잘난 척의 황제 홍부장의 그런 발언을 할 때마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난다. 그리고 그의 몰상식한 태도에 정말 짜증이 난다.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고 나서, 솔직하게 쓰고 나서 내가 그렇게 솔직한 쓴 거에 대한 나 자신을 칭찬하는 그런 글도 쓰라는 거예요. 솔직히 나의 감정을 바라봐준 나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솔직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쓴 나 자신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 자신한테 감사하다고 감사 일기를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일을 쓰고 나서 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자신, 솔직한 나 자신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일기를 쓰면서 어떻게 변화했냐면요, 그전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면, 이렇게 화나는 일이 생기면 정말 곱씹으면서 계속 거기에 몰입해 있고, 그리고 또 더 그 부장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조금
미소 지으면서 웃었던 그 미소가 나를 비웃는 웃음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오해를 하면서 더 확대하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로 더 확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거기에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일기를 쓰고 감사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는 시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힘이 키워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그런 능력이 생기더래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어떤 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러한 감정일기가 내 감정을 조절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연구 사례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교수가 심리적 외상이 있는 그런 분들을 치유하기 위한 글쓰기 치료를 연구를 하셨대요. 어떤 실험이냐면요. 참가자들한테 4일 동안 15분에서 20분 그렇게 그 15분에서 20분 동안 자신의 감정, 그 화나고 분노나고 막 속상하고 상처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글로 쓰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비밀이 전적으로 보장되니까 최대한 솔직하게 적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참가자들이 그렇게 4일 동안 매일매일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요. 참가자들의 행복 지수가 전반적으로 높아졌다고 해요. 그리고 긴장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긴장하잖아요. 그런 긴장도가 현저히 줄었고요. 건강 상태도 좋아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은 긴장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내 건강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것들을 글쓰기를 통해서 내 감정의 분노의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내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화나는 일이 있거나 분노하고 막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한번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써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막 열심히 써보세요.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감정이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면 내 감정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내 분노나 화를 해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글쓰기를 너무 어렵다 생각하시고 뭐 잘 써야 된다 아니면은 어떤 틀에 맞춰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쓰시면 돼요. 내 감정이 떠오르는 대로 그렇게 써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감정을 좀 더 잘 읽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인지하면서 또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병도 없어지게 만드는 그리고 내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도 완화시켜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